안녕하세요. 보험 모집 수수료의 대부분을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야 한다. 1인GA TV 한다호입니다. 네, 이번에 방송의 주제는 보험 설계사가 롱런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오고 가는 말들 중에 하나이지만 강한 자란 높은 성과를 이루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아닌데 아무튼 뜻은 똑같으니까. 네.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 즉 롱런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로서 좀 강력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2008년 1월부터 보험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2008년 1월에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많은 동료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 하나손해보험 교차 설계사로 근무를 이제 2015년, 2008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WS에서 쭉 있다가 조명수 대표님이 회사 분할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사이 동안 많은 동료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업계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을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내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서 터닝을 하는 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의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닝과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험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래서 기획을 했고요. 보험 설계사가 롱런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일단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이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롱런을 못한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보험업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하고 퇴직 후까지 생각해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퇴직금 같은 예를 들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사업자니까 개인 퇴직금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퇴직금을 준비하는 분은 절반은 될까요? 절반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축은 하시겠지만 퇴직금이라는 목적 자금으로 딱 또 빼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사업자 대표님들 대화를 나눠보시다 보면 많은 계획과 목표 그리고 또 과거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획이 있으셔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자본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사업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업은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DB를 구입하고 개인 사무실을 저처럼 사업단장이 돼서 뭐 이렇게 차려야지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 안 들다 보니까 그냥 뛰어듭니다. 타임프리 이제 시간적인 구애가 없는 직업을 찾는 분 아니면은 내가 성과를 많이 이루면 그에 대한 성과가 바로 펼쳐지는 직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업에 뛰어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이 이제 기획실에서 근무했는데 대형학원 이제 월급을 30만 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25만 원 올려주고 근무 시간을 늘리니까 제가 이제 좀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좀 20대의 열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왜 나는 이걸 받지 못할까? 그래서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영업을 하면 무엇을 할까 하다 보니까 영업의 꽃은 보험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20년 가까이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그때 또 많이 어렵고 경험도 더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겪었죠. 우리 부모님, 남동생의 계약을 제외하고 본인 계약 제외하고 실제로 계약한 거의 수수료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00만 원으로 1년을 생활을 했고요. 어차피 자뻑한 거는 어차피 자기 계약을 한 거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그거보다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그거는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랄까 보험 설계사가 본인의 계약, 본인의 가족을 계약을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도매가로 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냥 물건을 사는 행위지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싸게 사죠. 수당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사는 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년 납을 하면 뭐 3개월치든 6개월치든 뭐 8개월치 이렇게 수당이 나온다 한들 아주 그 작은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은 엄청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첫 해에 500만 원을 벌고 나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도 때는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20대는 흔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이 많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직장을 좀 다녔던 그리고 영업적인 경험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보험업에 뛰어들었고 저희 매트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성 조직이었고요. 물론 여성분도 계시긴 했지만 지점 꼴찌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 전 직장에서도 그 전전 직장에서도 업무적으로 능력을 이제 뭐랄까 막 100% 인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못하진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자만심이 좀 있었었는데 자만심이라고 해야 될까? 파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깨졌죠. 막 주 7일 근무를 하고 미친듯이 RP를 하고 미친듯이 그 RP를 외우고 미친듯이 RP를 찍고 찍은 걸 다시 보고 근데 이제 막상 또 가니까 그게 현실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도 막 그런 거 나오던데 뭐 친구한테 보험을 판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막 이런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물론 판매를 하려고는 했지만 일단 판매를 바로 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을 분석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전 지금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보험업을 분석을 하면 그게 정말 안 좋은 보험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구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책에서 배우는 거 그때 이제 매트라이프는 팀장님들이 막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팀장님들의 강의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은 뭐 제가 이번 달 저번 달 다 빵 치고 있는데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많았는데 헛발질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10월쯤부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불을 태우고 그만하자. 좀 많이 지쳤죠. 예, 그만하자. 그래서 불을 태우자. 그 전보다 더 많이 열심히 그래야지 포기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아직 이제 26밖에 안 됐는데 이런 패배감으로 살 수는 없지 않냐. 1년 동안 돈을 까먹긴 했지만 그건 뭐 좀 미비하니까 또 돈이야 벌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온갖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우편을 1000개를 보낸 적도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초등학교 개척. 네, 초등학교 개척은 정말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영이 사건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출입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보험업의 터닝 포인트가 2008년 10월, 11월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고 한 2009년 1월쯤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원래 1월에 매트라이프는 항상 저희 지점은 1월에 6개월 목표, 1년 목표 이렇게 해서 강제로 적게 시켰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대형 기업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강제긴 했지만 이제 쓰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꼭 해야겠구나라고 누가 저를 설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1년, 5년, 10년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하려고 좀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장기부터 세우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 7가지의 성공하는 습관인가 뭐 그 책을 읽을 때였는데 기억은 이제 잘 안 나는데 그냥 기억 하나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갖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급한데 중요한 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거. 4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에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론 중요하고 급한 걸 제일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걸 먼저 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후회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후회를 했니? 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뭔가 돈과 관련된 많은 욕심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대를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제한을 많이 느꼈어요. 장벽을.
고졸 때는 8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졸 때도 일을 재수를 하면서 그때 직장을 다녔는데 80만 원을 받으면서 그래도 전문대라도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문대라도 간 거였는데 또 전문대를 졸업하니까 4년제를 나와야 됐었구나라는 또 후회가 드는데 또 이미 좀 늦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하니 뭘 많이 하다가 이제 영업으로 한 건데 나는 이게 정말 때가 있다. 그래서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2 때, 고3 때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내 인생, 지금 26살 때 당시에 내 인생이 더 좋아졌을 텐데, 더 선택권이 풍부해졌을 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0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에서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아주 다행스럽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참 제가 물론 이제 전문대를 나왔지만 원래는 그때는 전문대보다도 못한 성적이었고 사실 재수를 했지만 재수하기 전 고3 때 수능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이제 제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어릴 때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고2, 고3 때. 그래도 물론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고1 때 그 처참한 공부 수준에 비해선 그래도 많이 그나마 사람처럼 살게 좀 공부를 하고 또 공부가 뭐 모든 걸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그 노력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6살 보험업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2 때와 이제 26살 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크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나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는 아주 칭찬을 합니다. 제 자신을.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목표부터 세웠습니다.